오늘 고민은 KS님이 주신 고민입니다. 현재 업무 상황, 입사 후 처음에는 프로젝트 중심 기획을 맡아서 기획서를 작성했다. 최근에 회사 조직 개편으로 서비스 기획팀이 신설됐다라고 합니다. 이런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기획서를 전담한다. 그래서 위 프로젝트에 필요한 단위 계획서를 작성하고 빈티지 운영과 일부 중간 수준 운영 업무를 맡고 있다. 업무량이 많았고 아침 일찍 출근, 야근하면서 처리했고 최근 들어서는 차장이 새로 들어온 대리에게 기획서 대부분을 맡긴다. 저는 운영 중심으로만 역할이 축소되었다. 연차를 좀 알려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대리에게 뭔가가 뺏겼다라는 거는 대리가 보통 뭐 한 3, 4년 차면 대리잖아요. 그러면은 3년 이하라고 보겠습니다. 일단 3년 이하의 주니어 직급으로 볼게요. 자, 그래서 고민이 커리어 방향이 원래는 웹 서비스의 기획자로 성장하고 싶었고 현실은 근데 운영 중심으로 역할이 제한됐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커리어 성장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 더 나아가서 비즈니스 측면까지 논의하는 기획자가 되고 싶은데 현재 회사에서는 어렵다. SISM 환경이라 심도 있는 데이터 경험이 부족하다. 금융 핀테크 쪽으로 이직하려면 보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이직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며 PMPO로 자리를 잡고 싶다. 이것도 제가 T점수 만점 관점에서 조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그냥 제가 있는 그대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기획서를 작성했어요. 근데 서비스 기획팀이 신설됐고 이 팀은 프로젝트의 기획서를 전담하는 팀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기획팀이라는 게 생겼고 이 안에 지금 KS님도 있는 상태, 새로운 대리가 이렇게 하나 들어온 상태겠죠. 업무량이 많았고 아침 일찍 출근했고 야근하면서 처리했다. 이거는 그냥 불필요한 얘기. 이 얘기는 차장한테 얘기하기에도 불필요하고 내 커리어에서도 뭔가 의미가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그냥 없어도 되는 얘기.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는 차장이 새로 들어온 대리에게 기획서 대부분을 맡겼다. 지금 KS님이 원래 이제 하고 있었던 일들이 있었는데 대리가 들어왔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옮겨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운영이 남았고 기획이 넘어갔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차장이 단순 운영보다는 운영은 어떻게 보면은 단순 반복 업무가 많겠죠. 물론 이슈 대응이나 개선건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단순 반복건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은 그래도 약간의 창의성이 필요한 영역이죠. 근데 이거를 대리한테 넘겼다는 얘기는 차장의 판단이 KS님보다는 이 대리를 조금 더 믿고 쓰겠다라는 판단을 이분이 지금 내린 상황입니다. 처음에 KS님은 웹앱 기획자로 성장하기를 원했어요. 자, 지금 KS님이 원래 이렇게 있었다 쳤을 때 웹앱 기획자가 되고 싶은 것이 원래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이 역할이 대리한테 넘어가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더 불만족스러운 운영만 담당하게 된 게 지금 현재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여기 요 라인이 현재 라인입니다. 근데 이걸 넘어서서 KS님은 단순한 웹앱 기획자가 아니라 비즈니스 측면까지 논의하는 기획자가 되고 싶다. 비즈니스 측면까지 논의하는 기획자가 되고 싶다. 비즈니스 측면까지 논의하는 기획자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PO나 PM이 되고 싶다. 라는 얘기를 하셨죠.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KS님의 이상은 여기인데 지금 현재는 여기에 머물러 있다. 이 간극이 지금 매우 크다라는 얘기인 거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봅시다. 첫 번째, 운영에서 웹앱 기획자가 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요 팀, 여기 팀 안에 대리와 KS님이 같이 있는 요 팀에서 내가 조금 더 경력을 쌓고 기획에 대한 공부를 한다면 요 포지션으로 가는 것까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원래 이 팀이 하는 일이 기획의 업무를 하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주니어인 사람한테 단순 운영을 맡기고 조금 더 시니어한테 기획을 맡기는 그런 구조가 지금 요 팀의 업무기 때문에 여기서 요까지 요렇게 가는 거 요까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즈니스 측면까지 논의하는 기획자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SI, SM을 하고 있잖아요. 보통 SI를 예전부터 얘기가 친구가 나한테 SI를 소개하면 친구와 연을 끊어라. 아니면 뭐 원수가 있다면 SI를 추천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뭐 지금은 제가 SI를 떠난 지 좀 오래돼서 어떤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자율성이 없습니다. 이게 뭐에 대한 자율성이 없다?
모든 것에 대한 자율성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객사가 있고 지금 보면은 프로젝트 수행사가 지금 있고 지금 이제 KS님이 있는 쪽은 여기 프로젝트 수행사 이쪽 이 영역입니다. 고객사는 보통은 프로젝트를 발주해서 프로젝트를 맡기죠. 근데 보통은 외주에 맡길 때는 턴키 계약으로 전체 니들이 뭐 전부 다 알아서 해와 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떤 자율성이 다 사라지느냐, 내가 무엇을 만들지에 대한 자율이 사라지죠. 왜냐면 고객이 원하는 거 시키는 거 만들어야 되니까.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라는 일정이 사라지죠. 고객이 턴키 계약하면서 언제까지 우리 이거 반드시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해오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고민할 게 없고, 웹 앱 기획이란 건 뭡니까? 이미 무엇에 대한 거는 있는 상태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앱이나 웹으로 만들지에 대한 번역 정도를 하는 게 웹 앱 기획이죠. 지금 원하시는 비즈니스 측면까지를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고객이 원하는 거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일정에 대해서 내가 자율성 통제권이 없다 보니까 아침 일찍 출근하고 야근을 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 생기는 거죠. 이것도 누가 커버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고객이 이미 원하는 그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보통 갑을 이렇게 불립니다. 갑사, 을사 이렇게 불리죠. 그래서 SI나 꼭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사실 내가 일할 때는 SISM을 하면은 자율성 측면에서 동기부여가 되게 안 되는 상황이 많아요. 다시 보면 운영 업무를 하는 거에서 조금 더 시니어가 되면 기획자 업무를 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 왜냐면 이미 프로젝트 수주사에서 그런 업무를 하는 그 환경이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해요. 근데 비즈니스 측면까지 논의하는 기획자가 되고 싶다는 얘기는 뭐냐? 갑사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갑사 중에서도 뭐 B2C, B2B가 있겠지만 B2B도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 솔루션이 있다는 측면에서 SI와 완전히 같지는 않겠지만 결국 B2B는 기업 판매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입김에 휘둘린다는 점에서 조금 애매한 상황들이 종종 생깁니다. 특히 초기에는. 그러면 B2C를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B2C 기업들 뭐 많이 아시겠지만 뭐 쿠팡, 뭐 토스 등등 뭐 이런 기업들이 B2C 기업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KS님이 말씀하시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기획자로서의 역량을 쌓고 싶고 그 역량을 바탕으로 B2C 회사로 가서 PMPO를 하고 싶다가 이제 핵심인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상황을 보면은 현재 연봉 4천, 뭐 이거 연봉은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SI, SM 환경이라 심도 있는 데이터 경험 부족. 자, 이 부분이 문제인데요. 개발자 같은 경우도 SI 개발자가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했던 자율성이 없는 거는 매 한 가지거든요. 수주사는 흔히 말하는 을사는 자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것만 하게 되고 일정에 쫓기다 보니까 코드 퀄리티를 못 맞추고 내가 따로 공부를 해서 코드 퀄리티 올릴 시간은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 B2C 쪽에서 보통 뽑을 때 그냥 이거는 이제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SI에 있던 개발자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다시 말해서 B2C에서 PO나 PM을 뽑을 때 SI에서 기획을 하던 사람을 선호하지 않아요. 이거는 현실입니다, 현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흔히 신입이 PM 뭐 PO가 될 수 있나요? 이런 얘기 할 때도 제가 이거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가능한 방법이 뭐다? 어떻게든 내가 하고 싶은 B2C사의 어떤 직군으로라도 들어가서 그 회사 안에서 트랜지션 하는 걸 노려라 하는 게 제가 항상 했던 얘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현재 상황 SI에서 기획, 운영을 하는 사람이 B2C의 PO, PM 포지션으로 간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이게 가능했었던 시기가 있어요. 유동성이 넘쳤던 시기. 유동성이 넘쳐서 B2C 이런 회사들이 막 그 우죽순처럼 막 이렇게 생겼을 때는 이런 기회들이 어느 정도 생겼어요. 근데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회사들이 지금 다 없어지거나 뭐 지금 안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이 더 좁아졌어요. 그래서 애초에 SI 출신을 선호하지 않는데 기회들이 훨씬 더 작아졌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조금 바로 이렇게 가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B2C 사이드에 있는 어떤 직군이든 B2C 회사로 일단 옮기는 거를 목표로 잡아라 라는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 보통 입시할 때 요즘에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상위 대학 A가 있고 B가 있고 내 점수가 B의 상위 학과는 갈 수 있지만 A에서 상위 학과를 갈 점수가 안 돼. 그러면은 일단 A 학교에 낮은 학과로 들어가라. 들어간 다음에 편입을 하든 전과를 하든 뭐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기업 간의 이동에서도 해당이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SI의 기획자, 뭔가 기획하는 포지션, B2C의 POPM 포지션 이렇게 있었을 때 요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어디론가 들어가서 내부에서 기회를 잡는 요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요즘에 이직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운영만 맡으면 장기적으로 힘들다. 직급 대리 성격 요구를 고려하실 때는 내가 여기서 대체 가능성을 보세요. 내가 여기서 대체 가능성이 있다면 이 사람 차장이 들었을 때 이건 무리한 요구네 라고 하면은 안 들어줘 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내가 대체 가능성이 어려운 사람이라면 들어줄 확률이 올라가겠죠. 근데 그것도 전부 다는 아닙니다. 내가 대체 가능성이 낮은 사람 이더라도 무리한 요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100이었다 치면은 내가 어떤 요구를 했을 때 그걸 무리하다라고 상대방이 느끼면 무리한 요구 때문에 내 가치 빼기 10 또 빼기 10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가치가 내려가다 보면 70이 됐어.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70짜리만 뽑을 수 있으면은 나는 얘 얘기를 안 들어줄래 라는 심리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 요구를 하면 할수록 상대방 입장에서 무리하다고 생각되면 내 가치가 이런 식으로 계속 깎인다. 그래서 일단 내 대체 가능성이 진짜 내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근데 그렇긴 쉽지 않겠죠. 회사 내에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대체가 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려하시고 면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직은 현재로서는 경기가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지금 뭔가 지르기에는 좋은 타이밍은 아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제가 현실을 고려한 조언을 드린 거고, 그 중에서 쓸만하다는 생각이 드시는 것만 골라서 잘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